기브앤테이크는 기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매처와 테이커를 상대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애덤 그랜트의 기브앤테이크를 읽고 저의 경험과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와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느껴집니다.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다면 삶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공과 행복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브앤테이크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동기부여를 선사해준 훌륭한 책입니다. 우선 이 책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책에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버, 테이커, 매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들이 사회생활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공하는지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담은 책입니다. 책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구분합니다. 기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테이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매처,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스스로 기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놀랍게도 저자는 기버가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버는 성공 사다리에 가장 아래 위치하기도 합니다. 기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버는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능합니다. 두 번째, 기버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버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버의 특성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작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버는 매우 좋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커들은 기버의 선의를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남을 돕다 보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버의 특성이 성공의 사다리에 최하단에 위치하게 만들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기버가 성공의 최상단에 위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성공적인 기버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무작정 남을 돕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는 남을 돕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기버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버라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버의 특징을 가진 것은 아니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처와 기버를 착취하는 테이커가 대다수입니다. 기버가 매처와 테이커들을 어떻게 상대하여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한히 베풀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도울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고 상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기브앤테이크 책의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저의 경험과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전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항상 동료와 회사의 입장에서만 병적으로 배려하며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선 처리하며 제 일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처리하고 때로는 야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업무 시간은 동료들의 일을 돕기에 바빴습니다. 회사와 팀을 최우선하였고 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많은 업무가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두가 테이커같이 보였고 회사는 지옥 같았습니다. 급여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였고 승진의 기회에서도 양보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도 받고 평판도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으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매처의 형태로 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은 저에게 의존하는 것이 줄었지만 회사는 정말 소통이 되지 않고 기계적인 일만 하는 조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매출도 줄어들고 회사 대표님의 압박은 심해져 갔습니다. 회사에 흐르는 나쁜 에너지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다시 기버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회사를 위해서 다시 기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조금의 활기는 되찾았지만 금방 다시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 과정을 천천히 되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게 나같이 착한 사람이 주는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의 최하단에 위치한 호구 기버였다는 생각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얼마 후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혼자는 두렵고 어려워서 마음이 맞는 동료와 함께 창업했습니다. 창업하여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희망찬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기버였습니다. 기버가 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간, 노하우, 돈까지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도저히 동업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이 동업자와 결별하였지만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해보니 회사 소속일 때, 창업을 했을 때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많이 고민해보고 몇 권의 책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SNS의 짧은 글들은 마치 나를 알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위로받는 것이 위안이 되고 동기부여도 됐지만 뭔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패턴이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자각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주변 환경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처가 남은 것은 제가 관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서였습니다. 불행했던 일들은 매처와 테이커의 탓이 아니고 제가 창조해낸 현실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테이커가 아닐 수도 있고 제가 테이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버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동료를 테이커로 생각하며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어리숙함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고 해도 주변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균형을 잡지 못해 발생한 일들과 저로 인해 테이커가 되어버렸던 동료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책에서도 말하듯 모든 사람이 딱 한 가지 유형에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상황이나 상대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저를 도왔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필터로 삼아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선입견 없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본질을 알아차림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정리하기도 했고 그들이 먼저 스스로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낮은 내면 에너지가 사라지자 새로운 좋은 사람들이 나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치트키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소재로 한 영상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느낌을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